과연 이 개인 투자분들이 이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향후에 지수가 다시 올라가면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애들이 다시 주도하진 않아요. 평상시에 무슨 생각을 하시길래 도대체. 야, 야한 생각밖에 안 합니다. 만약 내가 이제 주식을 살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둘 중 무조건 하나만.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매도 어렵다면 외국인을 봐라. 아니다. 지금은 일단 멈춰라. 모르겠으면. 자, 둘 중에 어느 포지션을 선택해요? 모르겠으면 멈추는 게 맞습니다. 아, 외국인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네. 외국인도 틀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에 외국인들이 우리보다 우수한 건 뭐냐면 예. 생각의 전환이 되게 빨라요. 오늘까지 팔다가도 내일 도로 살 수 있거든요. 어. 개인들은 그게 안 돼서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제가 이제 존경하는 장군님이 이제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신데 네. 이분을 존경했던 가장 큰 이유는 주식시장에 제일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네? 이분이 23전 23승을 하셨고 네. 이렇게 100% 승리할 수 있었던 모든 배경에는 모든 전쟁에 다 참가한 게 아니라 전쟁에서 조금 불리하면 참가를 안 하셨고요. 아, 그래요? 이길 수 있는 전쟁만 참전하셨어요. 준비는 철저히 하셨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내가 매도도 어렵고 되게 시장 헷갈리다 하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안 하고 철저하게 현금을 그 시장이 비록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라 하더라도 그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스텝만 한번 꼬이기 시작을 해도 좋은 시장에서도 손실 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에서는 스텝이 굉장히 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스텝이 꼬인다면 결국은 엇박자가 나는 거죠. 예를 들면 팔아야 될 때 사게 사고, 되고 사지 말아야 될 때 팔게 되고 예를 들어서 최근처럼 급등 나가면 미국 시장 저렇게 하락을 하면 신문마다 아니면 매체마다 맞아요. 계속 침체기 나오면 그때 어제 손절하잖아요. 파신 분들 있을 그럼요. 거예요. 쫙 또 오늘 빠졌어요. 50포인트 올랐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갑자기 또 대세상승처럼 보일 때 오늘은 따라가야 되나요? 또 못 따라가요. 그럼 또 그 다음날 다시 올라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맞아. 매도 어렵다면은요 무조건 서셔야 돼요. 그냥 서셔서 내가 현재 시장과 똑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하는 게 굳이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서 야 이거 트루먼 쇼인가? 누가 내 주식 계좌를 들여다보면서 나만 망하라고 이러는 건가 할 텐데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시장에서 대형주와 성장주 위주로 가야 된다. 아니다. 일부는 중소형주 위주로 매수를 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이거는 가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성장도 새로운 성장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플랫폼과 관련된 성장은 이전의 성장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로봇과 관련된 성장은 지금 시작도 안 한 성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성장의 개념을 달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지금 우리 시장이 많이 빠지는 거는 기존에 했던 성장이 한계에 왔고 이게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봤던 성장과 근데 앞으로 새롭게 성장할 것들 같은 거 아직 밸류에이션이 반영을 안 한 거잖아요. 예. 이런 성장이 무엇이 있을까? 통상적으로 네. 현재처럼 시장이 크게 빠지고 실제 위기가 오면 성장에 대한 틀이 바뀌어요. 기존에 있던 성장은 지고 새로운 해들이 뜨기 시작을 하거든요. 새롭게 뜨는 성장이 어떤 게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대형주냐 중소형주를 가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 구조가 이전처럼 완성품을 만드는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부품 업종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국가예요. 그럼 중소형주 하라는 얘기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부품 회사예요. 반도체는 부품이에요. 그쵸.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역시 부품이고요. 그렇죠? 잘 보시면 의외로 이런 큰 기업들이 정말 부품이었네. LG 우리가 알고 있는 이노텍도 부품이고요. 전기도 부품이에요. 잘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자동차 몇 개만 빼놓고는 다 부품 업종이에요. 그리고 그러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조그만 부품을 또 소부장이라 얘기를 할 거고 네네. 그래서 옛날에 일본이 완성품 팔다가 지금은 굉장히 좋은 핵심적인 부품 중심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게 재밌는 게 중소기업이든 대형이든 대부분 부품 업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가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완성품을 살 거냐면 핵심 부품을 살 거냐 여부가 중요한 거지 그게 중형주냐 대형주냐 아니라는 얘기죠. 반도체는 부품이니까. 반도체 완성품인 거 보셨어요? 어디에 들어가는 일개 부품일 뿐이에요. 다만 그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D램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것 뿐인 거지 아주 조그만 부품의 일부분일 뿐인 거예요. 그렇네. 어딘가에 들어가는 부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밸런스 게임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즘에 그 곡물 수급 불안, 네. 곡물 가격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럴 때 관련 종목, 뭐 사료주라든가 아니면 뭐 제분업종이라든가 이런 관련 종목을 사라. 아니다. 차라리 농산물 ETF에 투자를 해라. 둘 중에 골라야 된다.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은 게 네. 저는 지금이라면 그지 음식료라든가 흔히 얘기해서 이쪽에 투자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농산물과 관련된 거는 1년 주기로 해서 계속 풍작이었다, 흉작이었다 이런 걸 하게 되고 예. 기본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제 사례가 뭐 농작물 이제 안 한 건 될 거고 내년에는 또 심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길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다만 이 안에서 한다라면 네, 그래도 그렇죠. 저는 식음료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식음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 일단은 원재료 가격이 올랐으니까 가격은 올려놔요. 아. 그런데 내년에 만약에 작황이 좋아서 밀 오. 가격이 빠진다라고 해서 그 음식 가격을 내리진 않아요. 않죠. 예. 이거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올린 건데? 보면 수익성이 더 개선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게 오히려 음식료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조금 더 유리한 쪽이 식음료 관련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일부 그 갈비집들 같은 경우 갈비 한 대 11만 원씩 하는 데도 봤어요. 등심 같은 경우 그렇죠? 금태 둘러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럼 그 가격이 내릴까요? 내리진 않죠. 절대 예, 내리진 않고 근데 현지 속가격은 내리겠죠. 그렇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항상 유통업자들은 손해를 보지 않아요. 그 사람들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진짜 힘든 건 산지에서 생산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옛날에 배추 파동 이런 것도 저희도 네. 시골이라 농사도 지어봤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네. 진짜 힘든 건 그분들이세요. 그죠? 물론 장사하신 분들도 손님들 안 오면 쉽지는 굉장히 않지만. 어렵겠지만 사실 전 그 가격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더라고요. 농축산물 가격도 지금 뭐 한우 가격은 산지 가격이 막 네.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소매시장에서 먹는 한우 가격 떨어지지는 근데 않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올려서 처음엔 이러다가 결국 우리가 그 가격 인정하고 먹게 돼요. 그렇죠. 그죠? 결국 가게 돼. 소주도 그렇죠? 예. 4,000원 이랬었는데 이젠 5,000원 이러다가 마실 거 마셔요. 마시죠. 그죠? 예, 담배 예. 피시는 분들 야 담배 내가 4,500원 오르면 아유 내가 끊고 말지 근데 지금 다 피고 있잖아. 그래 맞습니다. 어, 결국은 이게 저항이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처음에만 그런 척하지. 아, 근데 재료 가격은 계속 내려가요. 그러네요. 네. 특히나 올해는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맞습니다. 비싼데 내년에는 이 올해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나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높고 그러면 물론 흉작들면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농산물은 원래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날씨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네. 사실 농산물 ETF에 투자하는 것 자체도 장기 굉장히- 투자하는 거는 금물이에요. 아, 예. 그렇죠. 전망이 되겠어요? 그러면 허리도 아파서 비 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브라질에 비 오는 거, 러시아에 비 오는 거, 호주에 비 오는 거 다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예. 아, 제가 농산물 ETF에 조금 담가놓은 게 있는데 지금 수익을 좀 보고 있거든요. 빨리 네. 팔고 나와야겠습니다.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에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밸런스 게임 시간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얘기. 부품 회사, 부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2차 전지 제조사에서도 LG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그 하단에 소재 부품 장비, 부품 소재 만드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소재 업체가 지금도 막 강하게 달려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우선은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뭐 추천의 개념이나 이런 건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소재 업체가 강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배터리 업체는 매출처가 다변화돼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 배터리 업체는 하나지만 네. 거기에 대한 소재 업체는 이 업체도 되고 저 업체도 되죠. 나름대로.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격과 관련된 결정권을 이 소재 업체들이 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2차 전지 제조사보다도 소재 업체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거고 우리나라 회사 안 돼도 되죠. 미국 회사한테 줘도 되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독일 회사에서 줘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매출처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 되게 소재 중요해요. 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보다도 훨씬 더 강한데 예. 상대적으로 강한데 이거는 이 틀이 바뀔 가능성은 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앞으로도 소재 업체 쪽으로. 예. 생각을 근데 소재 중에서도 양극재도 있고 음극재도 네.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도 이제 트렌드가 계속 바뀐다는 점에서 보실 필요도 있고 향후에 또 먼 흐름으로 봐서 또 우리가 2차 전지가 또 전고체라고 해서 네. 현재 우리가 알고 액체 중심이 아니라 이제 그 고체 중심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와 관련된 기업들 이런 것들 좀 음.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언제 시간 되면 소재 관련된 우리 전문가님들 또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모셔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리오프닝 주. 지금 드디어 밖에 나가실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리오프닝이라는 게 현실로 다가왔는데,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음식품, 식료, 화장품, 뭐 별의별 게 항공, 여행, 숙박 많은데 거기에서도 명암이 굉장히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사실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나갈 수 있는 국가는 많지도 않고 네. 또 그나마 비행기 값도 보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라는 데를 자주 가는데 자주 한때 가세요? 많이 다닐 때는 예. 비행기 값을 일반석 기준으로 보면 비행기마다는 다르지만 보통 100만 원대 중후반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300만 원이 넘어요. 비즈니스가 보통 500이었었으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쩌다 한 번은 갈 수 있죠. 답답하니까. 그렇죠. 두 번은 못 가겠죠. 네. 그럼 리오프닝이 가기 어려워져요. 지속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아. 이게 우리가 옛날에 여행주라든가 이런 거 좋았었던 게 그래도 비행기 값이 많이 싸고 숙박도 에어비앤비 뭐 이런 거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갔던 일본 놀러 간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제주도보다 쌌기 싸니까. 때문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비싸면 한 번은 좋지만 두 번은 가능할까요? 쉽지 않아요. 요즘 여러분들 골프도 대란이라고 하지만 맞아. 제가 볼 땐 이미 고개 숙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부킹도 되더라고요. 저 그러고 보니까 네. 안 날라오던 골프 광고 문자가 그러니까 날라와요. 무슨 그 퍼블릭 골프장에서 이벤트 한다고. 일부 골프장은 내렸어요. 제가 조금 그러네. 미안한 말씀이지만 전 그 가격 주고 못 치겠어요. 솔직히 그 가격 정당화되고 있다라고도 믿지도 않고 네. 저는 이건 너무 바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골프 4명이 한 번 쳤는데 일반인이 치면 100만 원이 넘는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화나셨다. 그럼 옛날 가격 생각, 많이 화났어요, 진짜. 그렇죠? 정도껏 맞네. 받아야죠. 네, 정도껏 이건 좀 받아야죠.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0만 원이면 꽃게랑 한 마리인데. 예. 그래서 예. 그럼 이제 너 안 치면 될 거네. 그래서 안 치고 있어요. 안 치면 그만인 거고.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의외로 많이 늘어나요. 뭐냐면 예전에 5번 쳤던 거 2번으로 줄이고 왜냐면 그거 몇 번 치면 제 월급이 없어요. 그럼 그게 취미 생활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물가 오른 것과 관련해서 리오프닝이라도 다 계속 오를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안 했던 것 중에서 지금 의외로 살펴봐야 될 건 전 영화 관련주들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영화 대작들이 지금 맞아요. 3, 4년간 하나도 개봉을 못 했거든요. 네. 지금 뭐 범죄도시도 하고 있다라고 그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주라기 공원도 개봉을 하고 네. 며칠 후면 또 아바타. 탑건도 개봉을 하고 아바타도 하고 한다 그렇죠? 그러고. 이런 대작들이 쫙 있으면 그 플랫폼 관련 많이 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건 가격도 비싸지 않잖아요. 네. 비싸도 견딜만 하잖아요. 그리고 걔네들 슬슬 그 가격이지만 팝콘 가격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생각을 하면 이런 데서 오히려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또 이제 여행도 장거리부터 풀릴 텐데 네. 왜냐면 장거리가 선진국들이 아무래도 방역이 잘 돼 있을 거니까 음. 그러면 장거리였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돈이 많으신 분들이 먼저 나갈 거니까 비즈니스 많은 비행기들이 좀 더 유리했다가 예. 이게 이제 흔히 동남아나 일본이나 중국 중심으로 많이 풀리면 LCC 기준으로 또 좋아지는 오. 이런 순서적인 차이도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것까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평상시에 무슨 생각을 하시길래 도대체? 야, 야한 생각밖에 안 합니다. 갑자기? 그래야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떠올라요. 그래요. 예, 예. 여러분, 야한 생각 이렇게 예. 좋은 겁니다. 자, 좋습니다. 요즘에 실적 진짜 좋잖아요. 많이 좋죠. 뭐 보면은 아니 실적 이렇게 좋다고? 이게 환율 때문인가 싶기도 한데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등등 좋은데 또 실적이 좋을 만한 섹터들 뭐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네. 기계업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실적이 좋은 편이고요. 기계요? 예, 기계업종. 예. 기계업종 설비 투자와 관련 있어요. 아, 그럼 이 설비 투자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우리 뭐 바이든 대통령도 방한을 하시고 나면 네. 미국이 투자라고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 투자할 때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가서 설비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보면. 네. 그럼 그 기업들 같은 거 아직 실적이 반영도 안 된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렇죠? 앞으로 수주도 많아질 거고 네. 그런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아, 예. 그래서 의외로 미국하고 다르게 한국 시장은 실적이 의외로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와, 이 정도까지 좋았어. 미국은 생각보다 나빠지고 있죠. 예.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르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쪽이 달라서 그래요. 예를 들면 미국은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낮고 예. 11%밖에 안 그래요, 돼요. 그래요. 옛날에 25%였는데 지금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뭐 월마트 이런 애들인 건데 네. 전부 다 인건비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월마트도 맞습니다. 작살이 예. 났고. 예. 근데 우리나라는요, 제조업들 가보시면, 물론 이제 일부 중소한 영세 이런 데는 좀 힘드시겠지만 대부분 다 자동화돼 있어요. 만도만 가봐도 사람이 일 안 해요. 전부 다 우리가 부품 운반까지도 전부 로봇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 계시는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작동되는지 보거든요. 감독만. 제가 만도 네. 예전에 그 노조위원장 분하고도 친해서 한번 이렇게 가본 적도 있고 그래서 네. 지금 물론 이제 은퇴하신 분이시지만 꽤 오래전 얘기인데 예. 그때도 그랬으니까 지금 더 하겠죠. 아. 우리나라 삼성전자 다 자동화돼 있어요. 그렇죠? 음. 사실 지난해 삼성전자가 내렸던 이유가 자동화돼서 내렸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동화되다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물건이 생산됐어요. 네. 근데 동남아에 있는 것들은 자동화 안 돼 있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네. 그건 공장이 섰잖아요. 예. 서니까 걔네들 부품이 공급은 안 되고 네네. 우리 거는 남아 돌고 예. 그러면 걔네는 공급도 안 됐으니까 재고가 없는데 우리는 우리 건 계속 공급이 되면 생산은 생산이 되고. 돼서 재고가 남아서 그게 떨어졌던 거예요. 예. 이게 아이러니하게 된 건데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생산 비용이 물론 많은 영향을 받긴 합니다만 네. 미국보단 덜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린 필수품이잖아요. 예. 그래서 기업종도 저는 이와 관련해서 좀 괜찮은 섹터가 아닌가. 또 기업종 말고도 기업별로는 또 생각보다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애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많았어요. 저도 보면서 놀랐어요. 이 기업이 이렇게 좋아졌나? 이렇게 좋아졌나? 놀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보다 실적이 저조하거나 저조해질 수 있는 것들도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최근에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 비용 전가를 못 시키는 기업들이 그런 데 있겠죠. 또는 같은 기업이 업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원가 구조가 취약한 애들이 있고요. 예. 또는 전체적 부채 비율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오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같은 자동차를 만들어도 부채가 많은 기업과 아닌 기업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업종으로 묶으면 안 돼요. 아하.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런 기업별로 따로 봐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미국에는 뭐 빅테크 애들도 뭐 금리 인상하니까 부담이라고 얘기했는데 부담이 안 되는 게 네. 빚이 없어요. 미국의 빅테크 좀 쌓아놓은 게 현금인데 무슨 빚 부담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죠. 고평가됐던 고평가됐던 게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이전만큼 밸류에이션을 줄 수 없다라는 건 맞지만 예. 빚 부담이 어디 있어요? 남는 게 돈인데 얼마나 많았으면 자사주를 샀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네요, 많이 그러네요.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제조업들은 다르죠. 네. 빚이 있고 부채 비율이 있고 비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네. 원재료 어떤 것은 예를 들면 같은 철강이라고 하더라도 고로라는 철강을 고로에서 생산하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전기로에서 생산하는 게 달라요. 예. 예를 들면 전기로는 원료 자체가 고철이고요. 예. 일반 고로는 철광석이라는 얘기죠. 원재료가 다르겠죠. 이것과 관련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아, 지금 정말 죽어라 깊게 파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시장이 좋아도 따라갈 수 없는 시장이 오고 있습니다. 그걸 이게 투자고에서 대신해 주면 참 좋은데. 저한테 오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원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자, 요즘에 개인들, 그래도 이제 주머니에 있는 총알을 싹싹싹싹 긁어가지고 네, 적감해서 하는 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러다 이제 멈췄거든요. 이제 확신도 없고, 이게 불안함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이 투자 방향, 뭐 미국 주식도 그렇게 손대기도 하고, 국내 주식도 그렇게 손대기도 하는데, 이렇게 저가 매수하는 이런 전략 아닌 전략, 행동, 행위,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기는 한데요. 네. 지금 저가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확신이 없으면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이게 투자 경험이 많은 분들은 저가 매수를 해도 큰 네. 무리가 없지만 이 저가 매수를 한다는 건 저가에 매수한다라는 거는 시장이 불안할 때 매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과연 이 개인 투자분들이 이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싸다고 해서 사서 한 1년 지나면 저가라는 게 알 수는 있겠지만 예. 살 때 당시는 그게 저가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어요. 맞아요. 다만 지금 많이 빠져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 저가 매수를 할 때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많이 올랐던 걸 싸게는 샀는데 그게 향후 주도주라고 생각할 수는 또 없겠죠.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싸게 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산 게 안 오를 때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향후에 지수가 반등할 거다가 아니라 분명히 향후에 지수가 다시 올라가면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애들이 다시 주도하진 않아요. 네. 분명히 주도가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단순히 싸게 사는 건 지양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 그런 변화가 있는지 움직임이 있는지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피어날 싸게 투자하는 게 오히려 저가 매수가 될 수 있는 거지. 물론 이제 지금 많이 빠진 것들이 리바운딩 할 수도 있고 뭐 베어마켓 랠리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과연 쉬운 매매일까요? 저도 오랜 경험이 있지만 베어마켓 랠리에서 성공했던 사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투자고. 그래서 네. 저도 투자를 할 때 저한테 맡겨주신 분들도 많지만
저한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자신 없으면 아예 매매를 안 해요. 그래서 아. 고객들이 왜 관심이 없어라고 할 정도로 그럼 얘기를 해요. 자신이 없어서 안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야. 이순신 장군처럼 네. 될 때만 치고 들어갔다 나와서 게릴라 전하면 1년에 충분히 수익이 쌓을 수 있는데 네. 굳이 무리하게 해서 저만 좋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고객들한테 어려움을 한 경우는 있지만 최소한 고객들 돈 가지고 장난쳐 본 적은 없어요. 최소한 가지고 있는 돈은 제 아버지의 퇴직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중하게 다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력이 부족해서 안 좋은 경우들은 있었어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에서는 많이 싸다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싼 이후에 올라가는 시장이 과연 내가 싸게 살려고 하는 기업들이 중심이 될 거냐 아니면 다른 성장 동력이 생겨서 그쪽으로 바뀔 거냐 여부를 지금 저는 그걸 더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을 정말, 와, 오늘 안 모셨으면 어쩔 뻔했지? 반성도 되는 아예 시간이고요. 별 말씀. 예. 들어보면서, 자주자주 좀 모셔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이렇게 훌딱 지나갔는데요. 또 다음 스케줄도 있으시니까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투자고 함께 해주신 소감 어떠신가요?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을 솔직히 할 수 있어도 되게 좋았던 게 예. 제가 뭐 이현우 소장님하고는 몇 김현우입니다. 번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성희롱을 했네요. 그죠? 이게 빌드업인가? 이렇게 기획을 하시려고? 굉장히 예전부터도 제가 이제 좋아했던 분이시고 네. 되게 마음이 편하네요. 아유, 그런데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주린이 분들을 보면서 네. 정말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갔지만 네. 사실 댓글 달리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하면 투자에 성공하기 어려울 텐데 네. 투자는 항상 유연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려울 땐 피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럴 텐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휴식이 좀 필요하다라고도 생각이 들었고 정말 많이 잘할 때 네. 내가 아는 것만 투자하시는 버릇이 필요합니다. 365일 유튜브만 본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증권사 직원 수십 년 해도 실력 안 느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정말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설프게 하면 실패하는 게 투자예요. 아시겠지만 투자에서 성공하는 비율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10% 안에 드는 게 어려웠지만 예. 투자는 그보다 더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치우치지 않는 생각이 중요하고 정치 색깔 같은 거 가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저도 유튜브를 많이 듣지만 나오시는 분들 하나하나 말씀이 다 소중해요.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고 왜 그런 말씀 하시는지가 더 중요한데 대부분 투자분은 결론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실패합니다. 이 시장 다 맞추려면 신밖에 없습니다. 다 맞출 수도 없고. 야구에서 왜 3할 타자가 강타자겠습니까? 10번 중에 3번 때려도 강타자잖아요. 주식도 비슷합니다. 그 3번에서 많이 벌고 나머지 7번에서 적은 실수를 하면 돈 버는 게 주식이에요.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제대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었을 때 거기서 제대로 수익을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있는 거 봐. 일어나야죠. 진짜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이 꿀 같은 말씀 감사합니다. 공부 죽을 정도로 각오를 하고 공부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투자를 해라. 그리고 쉴 땐 쉬어라.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싸움만 걸어라. 아니면 저한테 와라. 예. 꽃게 사들고 가시면 꽃게 한 마리당 종목 하나? 괜찮은 딜인데요. 꽃게 한 마리당 종목 하나. 여러분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계속 돌려보시면서 꼭 명심하시고 투자에 대한 어떤 마인드셋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부장님.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투자하고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